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12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이죠. 이 어려운 시간 이후에는 늘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죠. 대규모 ETF가 예정 중입니다. 전 세계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최근 들어서 60일 이동평선을 깼죠. 4월달 이후에 한 번도 깨지 않았던 60일 이동평선을 깼자. 그러면 일정 구간 이후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코인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의 매크로 시장과는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을 보려고 하면 금리와 환율, 유가, 전 세계 통화 정책과 그 뒤에 있는 기득권의 움직임과 또 기업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회원분들에 대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보면 멘토 요번 하락장세에서 XRP가 최고 500%에서 300%, 330%, 지켓이가 3,300%에서 2,200%. 최근에 좀 더 떨어졌거든요. 며칠 전에 남겼던 것이라서. 그런데 한 100만 원을 찍고 100만 원, 110만 원 찍고 지금 40만 원, 5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상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XRP도 더 상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상승을 확신하죠. 모두가 예스 할 때는 누구든지 예스 외칠 수 있어. 근데 모두가 노 할 때 예스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공포로 뒤덮였을 때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 오셔서 수익률이 직접 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합류하시게 되면 이 수익률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하락이지만 님이 계셔서 왜 멘토가 필요한지 사인 떨어질까지 차분히 즐기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요, 베리 실버트가 직접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XRP는 스위프트 2.0이다. 지켓이는 개인정보 보유다. 여기까지 증명이 됐죠? 그쵸? 여기까지는 이미 검증이 됐어. 그러면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이 IoT의 시대에서 사물 인터넷 수수료로 사용되어줘야 돼. 이것 또한 증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상승은 결국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보유 잔고인데요. 12월 1일 기준이에요. 더 늘었겠죠? 372만 개인데요. 곧 있으면 400만 개에 육박합니다. 자, 12월 3일 기준이면 372만 개를 훌쩍 넘었을 거예요. 115만 개. 8월 18일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넉 달 동안이면 400만 개 육박하면 비트마인이 보유량을 4배 가까이 늘린 거거든요. 현재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마인이 단순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5%, 요 할당률을 차지하겠다. 이게 목표이긴 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뭘까요? 자, 비트마인의 톰리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면은요. 톰리, 이사회 의장이자 톰리 회장인데요. 비트마인에 보시면 2021년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이에요. 그 비율을 제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21,818달러. 이게 원화 기준으로 3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약 7배 육박하게 되죠. 이거는 우습게 넘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아예 외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번에 요거는 훌쩍 뚫을 거예요. 여기만 넘기더라도 21,000달러를 예상하는 겁니다. 약 22,000달러. 3천만 원을 훌쩍 넘긴다. 그래서 비트마인이 지금 보유량을 4배 이상 늘리는 겁니다. 답이 오시나요?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비트마인의 지배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죠.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켓이 또한 릴라이언스 글로벌 여기서 매집을 하고요. 지메니의 윙클보스 형제가 또 매집을 합니다. 왜 매집할까요? 임계점에 도래하였다. 즉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거죠. 블록체인에 개인정보가 입혀지게 됩니다. 말이 개인정보 보호죠. 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합니다. 누구는 보고 투명, 누구는 볼 수 없고 방패. 이게 입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뛰었던 그때 시장과는 알트코인 시장이 다른 거예요. 왜 ETF가 들어올까요? 알트코인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쏘기 때문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동안의 ETF는요. 비트코인 하나만 담았었어. 이더리움 하나만. XRP 하나만 담습니다. 솔라나 하나만 담습니다. 라이트코인, 헤데라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는 인덱스 ETF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어디서? 그레이스케일의 5 ETF. 전에 GLDC,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그리고 B2YG의 크립토 10 ETF. 본격적으로 주식처럼 확장하는 겁니다. 기관들이 제도권에 된다는 거죠.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베리 실버트가 리포스트 했는데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레이스케일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뱅가드 그룹에서. 뱅가드 운용 자산이요. 10조 달러예요. 원화 기준으로 1경 4천조 원입니다. 대단하죠? 얘네가 지금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난 이슈예요. 근데 시장의 가격은 안 반영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반영이 안 될까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영됩니다. 왜? 얘네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인플루언서기도 하지만 저의 진짜 본업은 투자자입니다. 인베스터.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투자해 왔고요. 본업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R&D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제 코인으로 확장하는 걸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는 격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본업이 투자자이다. 핀터 비츠버그 그레이스케일의 CEO인데요. 5천만 명의 투자자와 10조 달러 운용자산을 운영하는 뱅가드가 그레이스케일 제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 자산 클래스가 대중화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얘네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가격은 왜 안 움직이냐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놨잖아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뛴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번 하락은 거래량 찔끔 가지고 밀었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 찔끔 가지고 밀었다는 거는요. 여기 유동성을 잠궜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이거를 풀어버리잖아요.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이 상승을 확신해야지만 하락에 나올 때 매집을 하거나 직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 자신이 상승을 확신할 수 없으면 지금처럼 다 이탈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찍고 한 2,100만 원대, FTX 파산, 그리고 뭐 셀시우스, 쓰리에로 캐피탈, 디지털 커러시까지 흔들었었죠. 이런 애들이 파산되고 그리고 나서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천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했다가 1억 7천, 8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억 4천 언저리에 있잖아요. 이 제 매크로가는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 전부터 검증이 됐었어요. 제가 과거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방송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속칭 빤스까지 매집을 해야 된다. XRP가 한 5천 원까지 올라가는데 약 석 달 정도 걸렸거든요. 이거 보시면은요. 이때도 이 가격이 저점과 고점이 한 달 기준으로 저점가 한 240원, 고점이 3,750원입니다. 한 달 동안 15배. 그리고 이때 한 500원, 600원 언저리에서 한 달, 이때 하면 에너지 응축기 석 달 동안 5,000원 동안 찍어요. 자, 다음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고작 1만 원을 바라봅니까? 이거 보고 투자하면 안 돼. 얘를 2만 원 보고 투자하면 그건 바보야. 그동안에 증시와 금융시장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는 겁니다. 시총? 에휴, 주식의 시총과 채권의 시총과 부동산의 시총과 원자재의 시총과 이걸 다 합친 파생의 시총이 토크나 시장을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걸 다 합친 걸! 에휴. 어쨌든 말이 길어지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지금 ETF 통해서 대규모의 자금이 움직입니다. 알트코인 XRP에 무려 11연속 자금이 유입됐고요. 1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솔라나는 무려 21거래 연속 순이익이 기록됩니다. 문을 두들기면 북이 뚫리게 됩니다. 그들의 페이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CME 페드워치에서 12월 10일이죠. 연준의 금리나 확률이 87%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준은 내가 연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동결할까요? 아니면 인하할까요?
과연 연준은 어떤 세력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준은 현재 나스닥 전 세계 증시에 거래되는 것과 어떤 연결 구도가 있을까요? 연준은 현재 빅테크와 어떤 연결 구도가 있을까요? 리플과 비트코인의 쩐주와 과연 어떤 연결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연준은 9월, 10월 금리 인하했고요. QT를 중단했을까요? 거기에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릭 트럼프가 본인의 트위터에 채굴 장비 업체를 공개해주고 있어요. 아메리카 비트코인. 얘네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집을 했고요. 약 4천 몇백 원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비트메인으로부터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네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에릭 트럼프가의 일원이죠.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트럼프 준이요. 셋째 아들은 베런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월드 리버티,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통해서 트럼프가가 대규모로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 거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XRP 매집 기업, GCash 매집 기업, 그리고 체인링크, 도지 뒤에는 머스크가 있죠. 이들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얘네가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얘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상에만 집중을 하면 결국 데이터에만 집중을 하면 결국 미래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하고 마는 겁니다.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말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